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침몰하는 중국에 대한 흔한 착각과 관전 포인트, 기회는 어디로 움직이고 있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벌어진 이후로 중국을 떠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고 어디로 떠나고 있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들의 중국 탈출이라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이 영상은 그에 대한 후속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국에 대한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중국 때리는 미국입니다. 중국에 대한 압박과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 이전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사실 이 중국을 떠나는 공장들은 무역전쟁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 속도가 더 빨라졌고 중국 탈출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이 우리나라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라는 이유 때문에 중국과 지속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단순하게 숫자가 아니라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과연 우리나라가 중국과 계속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과연 한국의 경제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중국이 죽어버리고 한국도 중국과 함께 죽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것이 향후에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 과거 영상 중국 탈출, 중국 죽이는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영상에서 인도와 베트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베트남은 중국을 탈출하는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베트남 인구의 약 80%가 44세 미만의 젊은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경제 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구매력 또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국가 주도의 경제 발전이 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발전 계획에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도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을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임금 수준으로 따진다면 베트남은 중국의 절반 수준이죠. 그리고 또 한 곳으로 주목받는 곳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는 인구가 약 14억 명인데요. 많은 기업들이 향후에 인도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된다면 인도 역시 많은 기업들이 몰려갈 충분한 시장이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면서 탄탄한 내수를 갖춘 매력적인 시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이후에 인도 시장이 주목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중국 탈출, 중국 죽이는 트럼프의 전략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 지속적으로 포스트 차이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지역으로 지금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동남아의 여러 국가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신문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1공장을 철수하면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글자가 좀 작은데요. 방글라데시에는 유니클로가 공장을 옮겨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 날 나온 신문 기사 한번 보시면은 방글라데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다. 자, 5월 의류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미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에서는 3천억 달러 중국 제품 관세 부과 대비해서 베트남과 함께 대체 의류 생산지로 뽑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패션 생산, 중국에서 동남아로 이전하고 있다.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이 바로 의류 쪽으로 해서 곽광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삼성과 LG 등 IT 기업들은 베트남을 많이 선택하고 있는데요. 의류 같은 경우는 베트남 외에도 주변의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수혜를 많이 입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번에는 베트남과 인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트남과 인도 외에도 지금 동남아 여러 곳으로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남아로 몰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렴한 인건비가 되겠지만 이 동남아
시장을 하나로 묶어본다면은 이 주요 국가들의 인구 약 6억 5천만 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들 나라들이 공장이 들어가서 경제 발전을 시키고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면서 구매력이 높아진다면은 상당히 큰 좋은 시장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억 6천만 명으로서 동남아 지역 중에서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시장 중에 하나고요. 자, 그래서 이들 국가들이 합쳐질 때 6억 5천만 명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는 거죠. 물론 인구가 전부는 아니고 구매력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전제지만 이렇게 기업들이 몰려가서 경제 발전의 서서히 이루어진다면 구매력도 향상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인구를 합쳤을 때 5억 1천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나 동남아 주요 5개국의 인구는 6억 5천만 명, 그리고 인도까지 합쳐질 경우에는 20억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동남아 시장과 인도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공장들이 이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공장이 이전된다는 것은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발전에 따라서 국민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는 것이고, 이런 구매력 증가는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고, 이런 내수 경기 활성화는 경제 발전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되죠. 인도네시아나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등으로 의류 기업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60년대 우리나라의 경우 의류 수출 산업 바탕으로 경제 발전의 토대를 쌓았습니다. 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동남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글로벌 공장화가 되어가고 있는 베트남과 함께 태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의 주가지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2010년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 약 500포인트였던 주가지수가 지금 1700포인트까지 3.5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는 한 1년 반 정도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간다면 또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면에 인도네시아 주가지수 차트인데요. 태국과 마찬가지로 2009년 저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면서 1500포인트 부근에서 6400포인트까지 4배 이상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한 1년 정도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경제가 지속적으로 좋아진다면은 박스권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화면에 베트남 주가지수 차트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6년도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5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까지 주가지수가 2배 이상 상승했고 지금 조정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년 반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U자 패턴을 그리고 있는데요. 자, U자 패턴을 그리고 전고점을 뚫고 상승을 한다면 또 한 차례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점에서 베트남의 경제 발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2년 반 정도 횡보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2014년부터 현재까지 박스권 흐름을 보이면서 비교적 좀 지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번 따져봐야 할 문제, 흔한 착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26.3% 수준이다. 수출 시장 다변화한다더니 중국 쏠림은 현재 역대 최고다. 2019년 5월에 나온 신문기사입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우회 수출 비중이 2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간재를 제공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중국은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타격이 크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대만이 31.8%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24.9%로 우회 수출 2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팩트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26.8%, 그 중에서 중간재 수출 비율은 무려 79%나 차지한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입니다. 자, 중간재라는 것이 무엇인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이라는 거죠. 즉 우리나라는 중국에 주요 부품들을 수출한다는 겁니다. 중국은 대만, 한국, 일본 등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물건을 조립하고 수출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바로 이게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매우 중요한 사실, 관세 폭탄을 맞으면서 중국의 수출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공장들의 해외 이전이 가속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관세 폭탄 맞으면서 수출이 줄어든다. 그래서 중간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물건을 조금밖에 못 판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중국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물건을 조금만 만들고 중간재가 조금만 필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수출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해가 크다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되고 이것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 지금 기업들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디로 가느냐?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로 주로 이동하고 있죠. 앞서 살펴봤듯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중국 공장에 납품하는 중간재를 이제는 베트남에 있는 공장으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중국에 있던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했기 때문이죠. 자, 공장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수출이라고 해도 이제는 중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게 아니라 베트남으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베트남에 대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장들이 중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국에 많은 중간재를 수출을 했지만 그 공장들이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 국가들로 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야 될 기업들, 공장들이 베트남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로 퍼져간다는 거죠. 즉 수출처의 다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이폰을 조립하는 폭스콘의 공장들도 중국을 떠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업들이 중국을 떠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는 낮아질 것입니다. 중국에서 더 이상 물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중간재 수출 비중도 낮아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중국과 우리가 안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나라가 수출을 못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동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중국에 많은 공장들이 몰려 있었고 중국이 그것을 만들어서 수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즉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의존 비중이 지금 높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높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점점 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낮아질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급한 것은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경제를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기 위해서 수출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럼 수출을 해야 된다는 말은 완제품,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데 그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을 공급받아서 완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웨이가 어땠습니까? 부품 공급을 줄이지 말아달라고 읍소를 하기도 했죠. 중간재라는 것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의존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필요한 놈이 와서 부탁을 해야 되고 물건을 사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침몰하는 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시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상책입니다. 자, 연애를 할 때는 콩깍지가 씌어서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정작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알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은 중국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아는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탈출함으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중국에 집착할 필요가 없고 중국의 경제 보복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중국이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글로벌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 탈출은 앞으로 계속된다. 중국에는 내수용 공장만 남기고 기업들은 탈출하고 있습니다. 내수용 공장만 남고 탈출한다는 것은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중국의 GDP는 쪼그라들게 되고 중국은 수출을 해야 되니까 부품 공급을 해달라고 사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당근을 제시하게 되겠죠. 결론입니다. 베트남에 이어서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의 다른 국가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
동남아시아가 하나의 블록으로서 점점 세계 공장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동남아시아가 함께 발전을 하고 많은 인구가 구매력을 가지게 된다면 큰 시장이 되고 투자자들로서도 이런 시장에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수치는 바로 허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지금 현재 수치가 높다고 해서 미래에도 높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에는 무역 의존도 수치가 줄어들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 공장이 중국을 탈출하고 있고 탈출한 기업들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다른 동남아 등 수출처가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다른 나라들에 수출을 하게 되고 중국의 의존도는 자연적으로 낮아지는 것이겠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어떻게 반중을 해야 되냐, 중립 외교가 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중국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 것이고 우리는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 함께 있다가 같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물귀신 작전에 당하지 말고 우리의 독자적인 노선을 걸으면서 국제무역, 경제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잘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